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전방위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원유와 석유 제품 판매와 이전을 원천 봉쇄하고 북한 국외 노동자 고용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의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규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또 이번 법안을 통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가 침몰 3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약 2~3일에 걸쳐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은 전날부터 1.6km가량 떨어진 배 위에서 인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며칠이 걸리더라도 바다 위에 남아 세월호가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세월호가 선박에 안전하게 실리고 본격적인 이송 준비를 마친 모습까진 봐야 안심이 될 것 같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믿고 하늘이 돕길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첫 번째 희망사항은 등록금 인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가 4,70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가 등록금 액수 인하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고액의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장학금 예산을 확충하는 것보다 시급하단 겁니다. 차기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취업과 일자리 문제가 38.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재벌 개혁으로 인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형마트를 돌며 분유와 기저귀 등을 훔친 3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부산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돌며 선풍기와 진공청소기 등 생활용품과 분유, 기저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훔친 물건은 가족들에게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딸의 수술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에게 6살 난 딸 쌍둥이와 3살 난 딸이 있는데 쌍둥이 중 한 명은 척추가 휘어 장기를 압박하는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영화관 44곳이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들 영화관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휴게시간 위반 등도 적발됐는데요. 노동부는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적극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요청했고 영화관들은 근원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